높은 매실의 매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삼국지를 보면 이제 조조가 대군을 거느리고 전쟁을 할 때도 이 병사들한테 매실을 먹여서 목도 죽이고 이제 원기 회복도 시켜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 저도 한번 이 매실차 한번 담가봐야겠습니다. 뭐 설탕이랑 매실만 있으면 간단하게 그렇죠. 만들 수 있으니까 잘 담궈가지고 100일 후에 저 한번 매실차 대접할게요. 그리고 직접요? 그럼요. 우리 꼼꼼히도 나와주신 우리 형수님 건강을 위해서 제가 잘해가지고 매실 좀 보내드릴게요. 우리 제가. 애기 매실청은 제가 만들겠습니다. 네, 요즘 운동하느라 바쁘실 텐데 전념하셔도 되고요. 걱정했고, 네. 네, 자 이번 순서는요. 한 달 전기료 3,000원이고요. 또 한겨울에도 난방비가 10만 원이 채 되지 않는 집을 소개할까 하는데요. 그러면 집이 작겠지 하실 텐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 노하우 함께 알아보시죠.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한 번쯤 꿈꾼다는 내 집 마련. 내 가족이 편안히 머물 수 있는 집 짓기는 모두의 바람이기도 한데요. 난방비도 전기료도 아낄 수 있는 에너지 절약형 드림하우스 지금 소개합니다. 패시브하우스? 오늘의 드림하우스를 찾으러 떠난 경상남도 함양. 행복마을이라는 이곳에 주인공이 살고 있다는데요. 집들이 다 예쁜데요. 한적한 길을 따라 걸으면 여기저기 다양한 집들이 보입니다. 오, 마치 유럽. 마당에 나와 있는 한 가족 발견.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박순철, 이윤미 씨 가족을 소개합니다. 하늘과 맞닿은 행복마을에 한자옥하게 자리 잡은 5가족의 안락한 드림하우스. 다른 집과는 달리 특별함을 가지고 있다는데요. 직접 소개해주겠다는 순철 씨. 예, 저희 집은 패시브 하우스라고 합니다. 이게 인증 마크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전략형 건축물로 난방비가 다른 집에 비해서 1년 동안 따져보면 한 250만 원 정도는 줄일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패시브하우스는 첨단 단열 공법을 이용한 난방 절약형 집으로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한다고 합니다. 생소하면서도 신기한 패시브하우스의 내부는 어떨지 궁금해지는데요. 상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그저 평범해 보이는 거실뿐. 패시브 하우스라 하면은 다른 집에 비해서 그 단열이라든지 기밀을 더욱더 좀 조크로 많이 한 집입니다. 저희 집이 패시브 하우스인데 아무 난방비 없이 19도에서 26도까지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집인데 그걸 체크하기 위해서 위한 기계 장치입니다. 예. 아무런 난방 없이 19도까지는 밑으로는 안 떨어집니다. 난방비는 한겨울에도 10만 원 정도? 한 달에 10만 원 정도. 그렇다면 다른 집들은 어떨까요? 한 달 난방비 얼마나 나오나요? 부드럽으면 한 50만 원 좋게 나오거든요. 54만 원 정도. 겨울에 그냥 다시 떼려면 한 400m 들어가. 400m. 한 우리가 50만 원. 자주 했을 때 예전에 원룸 30만 원 정도 많이 나오면 30만 10만 원 넘게 나왔는데. 크게는 5배 이상 적게 드는 패시브하우스의 난방비. 보통 집과 확연히 차이가 나는데 점점 더 궁금해지는 이 집의 정체. 건축비를 따져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건축비는 다른 일반 주택은 평당 한 300~400 정도 하는데 저희 집 패시브 하우스 같은 경우는 조금 비싸네요. 한 650 해서 저희 집이 42평이니까 한 2억 7천 정도 들어갔네요. 비용이 많이 드는데 패시브 하우스를 하신 이유는 뭐예요? 저희 집 사람이 추위를 많이 타는 편입니다. 손발이 많이 차온 편이고 매 살면서 그냥 춥다 맨날 그 소리만 들어서 따뜻한 집을 짓자. 그렇게 해서 일단 패시브 하우스를 선택합니다. 동기가 되겠죠. 초기 비용은 조금 비싸지만 전혀 아깝지 않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짓고 나서는 유지 비용이 거의 들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내부를 파헤쳐 볼까요? 패시브 하우스의 첫 번째 비밀. 차별화된 단열 시공으로 고단열을 실현했다고 합니다. 보통 내벽에 단열이 들어가 있고 외벽에 이렇게 단열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집에 비해서 저희는 이 단열 두께가 상당히 두껍습니다. 일반 주택에 비해 단열벽이 약 3배나 두꺼운 패시브 하우스. 집을 짓는 내내 무엇보다도 단열에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하는데요. 무려 40cm의 단열벽을 자랑합니다. 모든 창문 기밀은 이 창문 틈새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중점 기밀은 이 창틀, 이 사이를 많이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벽하고 창틀하고 그 틈새를 완전히 막아줄 수 있는 게 그 기밀입니다. 바람이 들어올 수 있는 바늘구멍 하나라도 용납하지 않는 완전한 기밀성.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데요.
이 창호는 삼중 PVC 유럽 창호라고 해서 모든 열을 손실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창호입니다. 자, 이렇게 유리는 좀 많이 무겁지만 이렇게 아래 하면 잠길 수 있고 위로 하면 환기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는 이 가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유리와 유리 사이에는 가스가 지금 충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삼중 구조의 고성능 창호로 여름엔 외부의 열기를 막고 겨울엔 내부의 온기를 지킬 수 있는 장점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마지막 비밀. 거실 천장에도 2층에도 집안 곳곳에서 발견되는 이 장치에 숨어 있다고 하는데요. 패시브하우스에서만 볼 수 있다는 이것. 무엇일까요? 센서 아니에요? 폐열 환기 환수 장치라고 이게 패시브에 있는 그런 특수한 장치입니다. 무조건 창문을 열고 해야 하는 환기가 따로 필요 없다고 합니다. 신선한 공기가 다시 들어오면서 탁한 공기는 필터에 걸러지고 더운 공기하고 신선한 공기가 합쳐져서 따뜻한 공기로 들어오는 거죠. 오염된 실내 공기가 교환기를 통과하면서 열 에너지만 별도로 분리되어 다시 실내로 공급되는 방식으로, 즉 열은 그대로 보존된다는 말씀. 단열과 밀폐를 중시한 패시브하우스.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할 게 있다는데요. 자, 전기료를 보여드릴게요. 6개월간의 전기료 고지서를 보여주는 순철 씨. 한 달 평균 전기료가 3,000원에 불과합니다. 몇 천 원? 뭔가 보여주겠다며 자신 있게 앞장서는데요. 저기 좀 봐주실래요? 아, 태양광 기기 덕분이었군요. 패시브하우스는 태양열을 안 써도 난방비 같은 걸 최대한 줄일 수 있는데 태양열까지 설치해 놓으니까 그냥 남아 돕니다. 다가올 여름에도 에어컨 때문에 전기료 폭탄 맞을 걱정 전혀 없다고 합니다. 전기료는 나오겠죠, 당연히. 하지만 축적돼 있고 누적돼 있는 전기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전기료는 안 나올 겁니다. 그리고 차온 공기가 어느 정도 몇 시간 돌리면 유지되기 때문에 그 차온 공기는 항상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그렇죠. 에어컨은 돌릴 필요가 또 없게 잠깐 틀어서 없는 냉각 집입니다. 시켜놓고 유지를 시키는 거죠. 이제부터는 집 구조를 한번 살펴볼까요? 거실 뒤편에 주방이 숨어 있는데요. 아무도 모르게 배치한 주방에는 다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음식을 하다 보면 좀 지저분하기 마련인데 정리를 잘 못하니까 이렇게 좀 안 보이게,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잘 안 보이게 따로 해놨어요. 솜씨가 조금은 서툰 은미 씨의 들키고 싶지 않은 바람이 담긴 비밀의 주방이었네요. 주방 반대편으로 안내하는 부부. 따라가 보면 여기가 안방입니다. 부부의 아늑한 침실이 나오는데요. 부부의 사생활을 철저하게 지켜준다고 합니다. 독립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복도 지나고 화장실 지나고 좀 분리시켜놨습니다. 여기도. 1층이 부부의 공간이라면 2층은 3남매를 위한 공간. 부부의 소중한 딸을 위해 만든 방. 들어서자마자 공부하고 있는 큰딸이 보이는데요. 그런데 방에 2층이 또 따로 있습니다. 1층은 공부하고 책을 볼 수 있는 장소고 2층은 저녁에 애들이 잠을 자는 장소라고 할 수 있죠. 계단을 올라가면 나오는 2층 다락방의 실체. 아들 근현이와 막내딸 사비가 한참 재밌게 놀고 있는데요. 여기는 대체 누구 방인가요? 언니 방하고 저 방이요. 침대가 2층에 있으니까 어때요? 재밌어요. 1층과 2층으로 나뉜 특별한 구조가 큰딸 현진이도 마음에 쏙 든다고 합니다. 사촌 동생들이 왔을 땐 같이 위에서 놀고 밑에서는 같이 그림 그리거나 공부할 때가 제일 좋아요. 방을 직접 소개해주겠다는 그년. 들어서자마자 사다리를 내리고 자연스럽게 성큼성큼 올라가는데요. 그 뒤를 따라가면 역시나 아기자기한 침실이 나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아담한 공간이 따로 없네요. 딸방도 아들방도 모두 복층으로 구성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태양열을 지붕에 설치하려고 그 각도를 맞추기 위하다 보니까 지붕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 2층 공간이 높게 나와서 그 다락을 설치를 이렇게 했습니다. 아이들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아이들이 제일 좋아라 하죠. 네. 2층에는 마을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테라스도 있는데요. 남은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 만든 가족실에서는 작은 음악회가 펼쳐졌습니다. 나도 데려가주렴. 피아노 치고
미술도 하고 영화도 하면 바쁘네. 이렇게 노래도 애들 부르고 책도 보고 하니까 참 좋죠. 일반 가정집에는 또 없는 이런 구조를 만드니까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양손 가득히 뭔가 들고 오시는 분, 거리낌 없이 현관에 들어서는데요. 아들이 집인게 와야죠. 아들이 집인게 와야죠. 텃밭에 심은 양파를 수확하는 날이라 도와주러 왔다는 삼남매의 할머니. 텃밭도 있어요. 사실 텃밭의 1등 공신이라고 합니다. 결실을 맺는 날인 만큼 더 열심인데요. 온 가족의 정성이 들어간 튼실한 양파. 양파가 잘 됐어요. 함양은 양파가 잘 되는 동네입니다. 아, 양파 잘 돼요? 예, 함양은 양파가 좀 유명한 동네예요. 이거 부인이 잘 키워서 된 게 아니고요? 잘 키워서 그렇고요. 바로 집 앞에서 즐기는 텃밭 가꾸기. 아이들에게는 체험 삶의 현장이 따로 없네요. 사비야, 양파 까고 있어. 아이 까지마. 사비 양파 까지마. 까지마 까지마. 이미 다 깠어. 손에 흙이 묻어도 마냥 신나 보입니다. 도시 사람들은 애들을 데리고 텃밭을 일부러 가꾸고 외지로 나가는데 저희 집은 이렇게 텃밭이 따로 있으니까 애들은 원래 땅 밟고 노는 걸 상당히 좋아라 하거든요. 처음 일군 텃밭에서 5가족이 먹고도 남을 정도로 양파를 수확했으니 대성공입니다. 할 줄도 몰랐는데 해놓으니까 기특하고 잘하네요. 뭐든지. 온 가족의 노력이 깃든 만큼 양파도 한가득. 해질 무렵에도 지칠 줄 모르는 순철 씨와 아이들의 놀이는 계속되고, 주방에서는 은미 씨와 큰딸 현진이의 맛있는 저녁 준비가 한창입니다. 어느새 날이 어두워지고 야경의 매력을 한껏 뽐내는데요. 탁 트인 테라스에서 즐기는 5가족의 오붓한 저녁 식사 시간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해 보입니다. 따뜻한 물도 같이 난방비에 포함되잖아요. 애들 3명이 씻고 나도 씻고 보일러도 돌리고 하는데도 한 달에 10만 원 정도 나왔으니까 난방비를 되게 절약하는 편인데 여기 와서는 또 그렇게 안 따지고 살아도 돼서 그게 좋아요.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한 집인 만큼 아름다운 겉모습보다는 기능에 충실한 부부와 3남매의 똑똑한 드림하우스. 가족의 온기로 따스함을 계속 채워나가기를 바랄게요.